안녕하세요, 미신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나의 사주팔자는 어떻게 볼까, 혹은 나의 대운은 언제 대박이 날까, 나는 언제 전성기가 다가올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정말 쉽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사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누구나 쉽게 내 사주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육을 해드리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만 그렇게 올려도 좀 어렵다, 헷갈린다, 보기 싫다, 심지어 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주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기본적인 개념만 잡아 드릴 테니까, 만약에 사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시면 미신왕국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되고, 나는 내 사주팔자를 정확히 알고 싶지만 공부를 하기 싫다 그러시면 그냥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매달마다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담하셔도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볍게 봐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요, 많은 분들이 나의 대운은 언제 들어오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대운이란 것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1년마다 바뀌는 운을 보통 신수, 태세, 년운, 아니면 뭐 신년운세니, 어떤 분들은 토종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으신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년 단위로 바뀌는 것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대운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보통 땅은 사람처럼 빨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20년 주기로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지운이다. 대운이란 것은 사람이 10년마다 바뀌는 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대운이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려면요, 어려울 것 없이 인터넷에서 만세력이라는 것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만세력을 다운받으셔서 거기에 본인의 생년월일 넣으신 다음에 이번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예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사주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실제로 저랑 상담하신 분 사주인데 1988년 12월 20일 오시, 어쨌든 제가 이것을 생년월일에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주 팔자가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야, 이거 한자도 적혀있고 보니까 뭐 겁재가 있고 뭐 정관이니 편재니 이런 말이 많잖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개념, 기본 틀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요, 사주는 년, 월, 일, 시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어난 년, 월, 일, 시가 나오고 8가지 글자가 있는데, 위에 있는 4글자를 천간, 아래에 있는 4글자를 지지라고 합니다. 천간 지지에 어떤 글자들이 있냐, 이것을 보고 풀이하는 게 바로 사주팔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성명을 부여받잖아요. 예를 들면 당신은 김땡땡입니다, 혹은 당신은 박땡땡이다 그런 식으로 부여받다시피 이 사주에도 나를 의미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일간이라 그래서 태어난 년, 월, 일 중에서 여기를 일간이라 하거든요. 태어난 날짜 위에 여기를 일간이라 하는데, 여기가 나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여기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부여받는데, 오늘은 아주 쉽게 틀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행이라든지 그런 걸 빼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기라는 글자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기토일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짜에 어떤 글자를 의미하는지 확인하셨죠? 한자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 태어난 날짜 천간에 갑이란 글자가 있다, 그럼 그분은 나무로 태어나셨고 이것을 갑목이라고 부릅니다. 갑목. 두 번째는 을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분은 을목이다, 이것도 나무로 말씀드릴 수 있고, 색깔도 잘 보세요. 나무는 푸른색입니다. 다음은 병인데요, 병은 병화라 그래서 불이거든요. 불화, 불로 태어나셨고, 다음은 정화라 그래서 같은 불인데 정화는 모닥불입니다. 병화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 정화는 모닥불인 거예요. 불로 태어나셨고 색깔은 빨간색. 보통 이 태어난 일간이 나의 성향이나 혹은 성격 그런 것을 봅니다. 다음은 무라는 것인데요, 무라는 것은 토를 의미하고 산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 기라는 것은 전답을 의미하고 밭을 의미하고 토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경인데, 경은 금을 의미하고 큰 바위나 쇳덩을 의미하고, 신도 금을 의미하고 뭐 보석이라든지 날카로운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임이라 그래서 물을 의미하고 큰 바다를 의미하고, 다음은 개라 그래서 물을 의미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나신 분 일간이 만약에 임이다, 임으로 태어나신 분은 기본적으로 역마살이 강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물속 깊이 들어가 보셨나요? 물속 깊이 들어가면요, 껌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로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 속마음을 잘 말 안 하거나 혹은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큰 아픔이나 고민, 그런 것을 많이 안고 가는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내색은 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수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한번 화가 나면 대단히 좀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다음 보시면 태어난 년, 여기는 보통 초년을 의미합니다. 초년이란 것은 한 15살, 20살까지 삶을 의미하거든요. 초년에 노란색 무진이라는 글자가 들어와 있거든요. 한참 모르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위아래 보시면 겁재라는 게 들어와 있는 것 같죠. 겁재라는 것이 의미한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빼앗긴다. 겁재라는 것은 안 좋은 글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채, 빚, 아니면 대출, 혹은 마이너스, 이런 것을 겁재라 의미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겁재가 의미하는 글자가 초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초년에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그런 사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겁재라는 것은 가급적 사주에서는 흉신이다. 그래서 없을수록 좋은 글자인데, 여러분 사주에 겁재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만약에 겁재라는 글자가 태어난 달 여기 들어있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태어난 시간, 시주 여기에 만약에 겁재라는 게 있다 그러면 자녀 때문에 속상하거나 나보다 어린 사람과 관계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겁재가 있는 분들은 가급적 사람과 관계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런 것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 쇠, 절, 장생, 건록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12운성이란 겁니다. 12운성이란 것은 말 그대로 태어난 날짜로 보는 그런 일진, 그런 뭐 기운이거든요. 어쨌든 이 겁재 아래 쇠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쇠라는 것은 그 기운이 완전히 극대화돼서 응축된 기운이 이제 조금은 힘이 빠지는 그런 시기지만 여전히 정말 강하거든요. 좀 더 쉽게 비유해보면 어떤 그룹의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 회장님이 일을 그만두시고 명예회장으로 좀 쉬면서 놀면서 보내는 그런 글자가 바로 쇠를 의미하는데요. 이 겁재라는 것이 쇠를 의미하기 때문에 겁재가 대단히 힘이 강한 겁니다. 쇠라는 것이 겁재를 의미하는 글자거든요. 어쨌든 이 겁재라는 것이 쇠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분은 사업이나 재테크 그런 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 그런 기운이겠죠. 특히 초년요. 자, 그리고 다음은 태어난 달인데요. 이 달은요, 보통 한 15살이나 20살부터 시작해서 결혼 전을 의미하는데, 보면요, 이 글자가 천간에는 갑이고 지지에는 자라는 겁니다. 정관이라는 것과 편재라는 게 들어와 있죠. 이 정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꽤나 좋은 글자입니다. 내가 예의가 바르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편재라는 것도 큰 돈, 큰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그런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든지 편재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근데 이 사주를 봤을 때 사주에는 12지지라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여기 태어난 연도 지지가 진이라는 글자가 있고, 태어난 달 여기가 자라는 글자 있거든요. 이게 보면요, 자진이라 그래서 서로 합을 하는 글자입니다. 겁재와 편재가 정말 친해서 딱 달라붙는 관계예요. 편재란 것은 큰 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겁재란 것은 큰 돈을 날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큰 돈이 들어올수록 돈을 날리는 붙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사주팔자가 돈이라는 건 좀 인연이 멀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겁재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또 아버지도 있거든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거나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태어난 달 여기 월간이라 부릅니다. 여기 위에 여기를요. 여기가 정관이죠. 정관. 정관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의미하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예의 바르고 사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여기 지지 보면 진토, 이게 겁재잖아요. 맞죠? 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무고, 진이라는 것은 토거든요. 이 나무는 보통 토를 보면 뿌리를 내리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겁재의 자리에 뿌리를 내린다. 즉 아버지가 겁재가 됐다. 아버지 잃었다. 혹은 뭐 겁재가 그렇게 됐다. 어쨌든 이분은 아버지 자리가 좀 불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사주를 봤을 때 태어난 년과 달을 보면 이 사람의 운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정관이라는 글자가 정말 중요한데, 여성분들은 만약에 정관이라는 글자가 태어난 시 어딘가에 있거나 태어난 달 어딘가에 있거나 여기 있으면 배우자 자리가 좋은 거고, 만약에 이 남성분들이 편재라는 글자가 태어난 달이나 태어난 날짜 여기 일지나 태어난 시지 요즘에 한 가지 있으면 정말 좋은 겁니다. 다만 제가 지금은 아주 쉽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형충파이라든지 합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보면 달라져요. 어쨌든 이런 글자들이 의미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태어난 날짜인데, 이 날짜가 기유라 그래서 식신이라는 게 있죠. 식신. 식신이라는 것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목을 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식신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아요.
다만 일간이란 것이 신강할 때가 포함이 되는데 신강 이런 건 처음 들어보셨죠? 어쨌든 여기까지는 깊이 하실 필요 없고 공부를 좀 더 하시려면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식신이란 글자가 기본적으로 남을 돕거나 아니면 나의 재능, 능력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만약에 재테크를 하거나 주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겁재라는 게 너무 강하고 그리고 식신이란 것이 닭을 의미합니다. 닭, 유란 것이 닭이란 동물이거든요. 또 바로 옆에 있는 글자들과 관계를 봐야 되는데 태어난 달 지지에는 쥐가 들어있고 태어난 날짜에는 닭이 들어있어요. 닭은 파닥파닥파닥 거리는데 이거 쥐가 봤을 때 무섭겠죠. 그래서 둘의 관계는 자유파라 그래서 식신이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기운을 의미하고 편재라는 것은 돈을 의미하는데 열심히 노력할수록 돈이 자꾸 달아나는 그런 구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장이라든지 혹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와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길이다 볼 수 있고 태어난 시간에는 상관이라는 것과 편인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금 오버를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글자다 볼 수 있고 편인이라는 것은 뭔가 좀 치우친 그런 글자거든요. 그래서 썩 좋지 못한 그런 글자예요. 예술을 하거나 뭔가 머리를 쓸 때는 편인이라는 건 좋은 거고 제가요 사주 상담을 꽤 오래 하고 있는데요. 이 편인이라는 글자가 조금 힘든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주에 편인이 2개나 4개 이상 있는 분들은 상담을 할 때 보통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A라고 말을 해도 B로 알아듣거든요. 혹은 B라고 말을 해도 B라고 인정을 안 하고 뜬금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B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편인이라는 것은 약간 좀 집중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거지만 반대로 본인의 장르를 하거나 예술성에는 아주 특화된 글자이기 때문에 이 편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술계통이나 그런 쪽 빠지면 좋고 상관이라는 것은 나를 불태워서 노력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꽤나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12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식신이라는 것이 장생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생이란 것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글자예요.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식신이 장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식신이란 것은 노력하거나 나의 재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무언가를 계속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이 식신이 장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식신이 장생 자리에 앉아야 후원성이라 그래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 겁재가 많으신 분들은 식신이라든지 상관이라든지 혹은 정관이 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대운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대운이 와 있는데 아이고 이분이 살아온 인생 보니까 정말 빡빡하게 힘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세부터 25세까지는 병인 대운이라고 해서 불이 들어왔고요. 25세부터 35세까지도 불이 들어왔고 35세부터 45세까지는 무진이라고 해서 겁재가 또 들어왔잖아요. 맞죠? 이분이 태어난 연도에도 겁재였는데 대운에서 겁재가 들어왔어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복음 대운입니다. 복음 대운이라는 것은 정말 불리하고 나에게 어려운 기운을 주는 그런 운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운에 어떤 글자들이 들어온지를 보고 사주팔자를 풀이하는 거고 만약에 공부가 좀 흥미로우셨다 그러면요 밑에 보이시는 12신살 뭐 장성살이니 화개살이니 천살 이런 거 있잖아요. 홍계문살이니 백호살이니 이런 것도 교육해 드릴 거고 만약에 이 내용이 좀 어렵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이를 낮춰서 말씀드릴 겁니다.